안녕하세요. 우박개입니다. 아, 동영상을 이제 좀 많이 올려보려고 생각 중인데, 아무래도 컨텐츠라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게 재밌다고 얘기해야 되나? 아, 뭐, 재밌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고요. 아니면은 그냥 제가 헛소리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름이 아니고, 일단 제가 항상 모자를 쓰고 나오는데, 어, 그 모자를 안 쓰고 나오는 것보다 모자를 쓰고 나왔던 게 더 많은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비닐을 제가 쓰고 있는데, 이거는 노르웨이에서 산 거예요. 노르웨이 오슬로 가가지고 그 산 배경이 그 겨울왕국에 나왔던 그 배경이 됐다고 하는 곳에 케이블카 타고 정상으로 올라가서 거기 기념품 샵에서 산 빈이에요. 노르웨이라고 써있죠. 그냥 산 이유는 때깔이 이뻐서 샀어요. 노르웨이 국기가 좀 때깔이 화려하잖아요, 지금. 보시듯이. 근데 제가 이제 노르웨이 북유럽 얘기를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될 텐데, 그 전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는 북유럽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일단 노르웨이에서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 노로바이러스에 걸리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거 이전에 동네 자체가 너무 우중충해요. 그, 뭐, 백야에다가, 백야 아닌 때는 또 그냥 햇빛이 나는 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북유럽 사람들이 2개월씩, 막 1개월씩 이렇게 휴가를 가는 이유가, 저는 햇빛 쐬러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슬로베니아 같은 데는 그 유럽의 뭐 합스부르크 왕가도 그렇고 프랑스 왕가도 그렇고 그쪽 일대에 다 이렇게 근친혼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 슬로베니아의 뭐 피란이라든가 이런 곳이 그 휴양지였어요. 그래서 근데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다니다 보면 너무 햇빛도 없고 우중충하니까, 그리고 또 숲은 엄청나게 울창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몬스터들이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잖아요. 뭐 가블린, 뭐 그다음에 트롤, 뭐 오거, 뭐 이런 단어들이 다 그 북유럽 쪽에 몬스터들 단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송네 피어르에서, 피어르드라 그러잖아요. 그 지형의 송네 피어르 시작하는 점에서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송네 피어르를 가는 배가 이렇게 출발을 하고, 한쪽으로는 그 모노레일이, 기차가 올라가요. 그 플롬이라는 곳으로 올라가는데, 뭐 BBC에서 선정한 뭐 가장 아름다운 기차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름답긴 한데 햇빛이 너무 없으니까 이게 보고 있으면 정말로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도라지 타령 얘기할 때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북유럽 쪽을 얘기를 한 이유가, 제가 그 약간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한 게, 그 우리나라하고 어 미국 그랜드 서클을 여행할 때에
초자연적인 현상을 좀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헛소리 한다. 제 헛소리 하는구나. 그래도 무방하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사실은 뭐 이런 얘기하면 저 미친놈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어쨌든 그 인간 이외의 존재, 영혼이라든가 뭐 귀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제 눈에 보인 적이 몇 번 있긴 한데, 그렇다고 그걸 뭐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는 없으니까 아 이거 확실하게 있다 이렇게는 얘기 못 하겠고, 단 이제 증거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증거들이 그렇게 많은데 인과관계에 있어서 원인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거는 무조건 배관시하는 거는, 그게 오히려 덜 과학적인, 비과학적인 태도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연구도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뭐 다른 차원에서의 어떤 존재들, 그런 것들이 밝혀질 날이 아마 있기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성직자분들은 뭐 개신교 목사님도 그렇고, 천주교는 뭐 바티칸에서 구마 사제도 보내잖아요. 우리 뭐 영화도 있잖아요. 검은 사제들 같은 거. 귀신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재미삼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그 한동안 등산을 갔다가 한 10년 정도 다녔어요. 40대에. 그래서 막말로 제 플렉스를 좀 하면 날아다녔어요. 걷다다가 설산 같은 경우에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눈꼽힌 거 이런 거 보는 게, 덕유산에 갔을 때 정말 이건 끝내준다. 덕유산은 쉽기도 해요. 그리고 케이블카가 그 정상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보드 타시는 분 뭐 그렇게 있기 때문에 예약 안 하면은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올라가지도 못해요. 줄 서는 데만 한 2시간씩 걸려요.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하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설산이 너무 가고 싶었는데, 사실은 제가 그때 이 설악산이죠. 설악산을 올라갔는데 올라가면 안 됐었어요. 내가 평소 때 같았으면 안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올라간 이유가, 왜 안 올라갔냐면, 참, 그 이틀 후에 제가 출장이 잡혀 있었어요. 그것도 좀 회사를 대표해서 라스베가스 관광청에서 하는 인스펙션 투어를 가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고가 나거나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집에서 조신하게 그냥 있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사람이 뭔가 이렇게 꽂히게 되면 평소 때 하던 패턴과 다른 행동을 해요. 그래서 그때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설악산이 전부 다 입산 통제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라디오를 듣고 있었는데, 오늘부로 거기서 나오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멘트가, 오늘부로 입산 통제가 풀렸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설악산에. 눈꽃 보고 싶어서. 그 등산을 그때 한 거의 10년 차쯤 했던 때라서 나름 혼자 올라가도 자신이 있었던 때거든요. 미친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미친 거예요. 눈산을 갔다가 혼자서 올라간다? 미친 거예요. 눈이 얼마나 많이 왔냐면,
왜 등산로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 밧줄 같은 걸로 이렇게 난간을 해놓은 데들 있잖아요. 그 제일 끄트머리 제일 위에가 눈으로 덮일 정도로 눈이 많이 왔어요. 근데 마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너 산에 와 이러고 꼬시는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는 유혹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그 난이도가 설악산에서 그나마 설악산이 이게 중급자형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냥 올라가더라도 눈이 안 왔더라도.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됐냐면 설악동을 지나가지고 울산바위로 올라가기로 한 거예요. 그 이 금강산 그 신화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한다는 봉우리들이 산들이 막 이렇게 걸어가지고 그루트처럼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가다가 맨 마지막에 간 게 울산바위라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다 못 가고 주저앉은 게 울산바위가 됐다. 뭐 그런 전설이 있는데 그게 전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울산바위에 원래 그 별칭이 있어요. 그 별칭이 뭐냐면 사자후봉이에요. 왜 사자후봉이냐면 바람이 너무 심해가지고 정말로 정상에 그 울산바위 쪽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쇠 찢어지는 소리가 나요. 바람 소리가. 그래서 마치 뭔가에 홀린 듯이 바로 차를 몰고 설악동을 향해서 가서 새벽에 밤에 잠도 안 자고 가가지고 아침에 이제 도착을 하니까 이제 날이 다 밝았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괜찮았어요. 되게. 그래서 올라가도 괜찮겠구나. 그리고 혼자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발이 푹푹 빠져가면서 행동식도 다 준비를 하고 뭐 그러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래갖고 거의 한 2시간 정도에 걸쳐가지고 울산바위를 이제 거의 도착할 무렵쯤이 됐는데 야 갑자기 그 산 중턱을 지나고 울산바위 다 가는 지점쯤에서 그냥 칠흑 같은 어둠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낮인데. 그러니까 낮이라기보다 낮을 향해서가 아침이죠. 그렇다고 뭐 새벽도 아침 7시 뭐 이런 시간도 아니었고 한 10시 뭐 요즘 되는 그런 시간이어서 밝기나 이런 거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날씨도 굉장히 쾌청하고 좋았어요. 근데 그 지점을 가니까 주변이 정말로 밤처럼 깜깜해지더라고요. 그 저쪽을 보면 밝고 이쪽은 내가 있는 쪽 한 면은 전부 다 껌껌하고 순간적으로 공포가 확 밀려오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거를 극복을 하고 이제 올라갔어요. 딱 올라갔는데 정말로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는지 막 날려갈 것 같은 거예요. 울산바위 위에 딱 올라앉으니까. 그래갖고 거기 이렇게 밧줄을 잡고 올라가게 되는데 밧줄이 그 위에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제가 그 밧줄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손에 쥐고 있었어요. 날라갈까봐 정말로. 그런데 그 순간 여러분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레이더스라는 영화 있잖아요. 인디아나 존스의 1편. 그게 그 부제가 로스트 아크인가 그래요. 그 로스트 아크라는 게 루킹 폴 로스트 아크 그래가지고
그 잃어버린 성게를 찾아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갖고 성게를 탁 열면 거기서 귀신들이 막 이렇게 훅 빠져나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다 훅 지나가면 막 사람이 다 녹아내리고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근데 제가 녹아내리진 않았지만 저쪽에서 뭔가 아이언맨처럼 막 쇄도에 들어오는 거예요. 날라가지고. 그 바람이 불면 사자우봉이라고 그러는 그 곳을 날라오는데 얘가 거기서 뭔가 새우름 같은 소리를 갖다가 정말로 비명 소리 같은 거 찢어지는 소리를 내는데 그 바람 소리 사자우를 뚫고 그 소리를 갖다가 지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밑에 등산객도 없었어요. 이제 오늘 아침에 풀려가지고 입산 통제가 저 혼자 있는 거예요. 딱 그 산에. 그라운드에는 물론 사람이 있겠죠. 근데 등산로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와, 순간적인 공포가 이렇게 막 밀려오는데 어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람이 그리고 너무 심하게 부니까 이게 선풍기 같은 거 센 바람으로 하게 되면 약간 호흡곤란이 살짝 오잖아요. 그런 게 와서 이렇게 파카 안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딱 쳐박고서 그냥 있었어요. 한 30분을 일하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이제 배낭에서 갖고 갔던 구스다운을 꺼내가지고 위에다가 걸치고 거기다가 머리를 박고 그리고 30분 동안 이러고 밧줄을 그어매고 그러고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막 드는 생각이 내가 여기를 왜 왔지?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30분 동안 머리 박고 있다가 갖고 올라간 이제 김밥 두 줄을 갖다가 또 꾸역꾸역 먹었어요. 거기서 내려가야 되니까 힘이 다 빠져가지고 있는데 뜨거운 물 쌓아온 거로 이제 물하고 김밥하고 그래 혹시 몰라서 갖고 간 자유시간 초코바 아몬드 자유시간 그거를 하나를 다 먹고 그러고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놈의 귀신이 쫓아오는 거예요. 등산로 곳곳에서 마치 프레데터나 공각기동대 구산하기가 광화기장 해갖고 오듯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로 제가 걸어서 내려온 게 아니고 그때 등산복 이 엉덩이 있는 부분이 케블라 재질로 돼 있었거든요. 그 방탄 소재로도 쓰이고 이러는. 그래서 그 바지를 썰매 삼아 가지고 정말로 미끄러져서 내려왔어요.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나고 내려가면서 내가 여기 왜 올라왔지? 나 이러고 하면 회사에도 손해를 끼치는 거고 더군다나 나 지금 죽을 수도 있겠네.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그리고 이 난간이 눈에 잠겨 있으니까 거기서 조금만 삐끗하면 그 절벽 아래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천신만고 끝에 일단 내려왔어요. 내려오면 거의 다 내려온 지점에 절이 하나 있습니다. 울산바위 그 등산로에서. 거기에 이게 엄청나게 큰 바위돌이, 평평한 바위돌이 있는데 그 바위돌에 그냥 누웠어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랬더니 그냥 햇빛이 이렇게 비자고 구워가지고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젖은 그 등산복도 좀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어? 그 마르기 시작하고, 스님 한 분이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나를 이렇게 저를 이렇게 툭 쳐다보더니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정신을 차릴만 하잖아요. 그거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모르겠어요. 제 이성적인 원래 행동 패턴으로는 거기로 올라가면 안 되는 거라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짓을 원래 안 해요. 그리고 근데 그런 짓을 했잖아요. 그 산이 홀린 거예요, 저를. 라디오를 통해서 너 와라, 와라 이러고 나를 홀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제가 라스베가스 인스펙션 투어를 갔다 했잖아요. 인스펙션 투어를 갔는데 이게 관광청에서 주최하고 현지 또 이제 미국 사람들의 관광청이 주최를 하고 호텔들이 다 연합을 해서 주최를 한 거라 굉장히 고급 그 인스펙션, 그러니까 견학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라스베가스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걸 다 해봤어요. 그 뭐 헬기 타고 뭐 아니면은 비행기 타고 이런 것도 다 해봤고, 그 다음에 거기 제일 핫한 클럽이 어찌됐거나 관광청이랑 라스베가스 자체적으로 인정하는 1등 호텔이 앙코르 호텔이에요. 스티브 윈이라는 그 핏보스가 그 나중에 이제 돈을 벌어서 우리나라 그 올인의 주인공이 아마 뭐 그 모델이 됐다고도 얘기하는데, 거기에 그 호텔, 그 제일 좋다는 호텔도 머물렀었고, 그 다음에 각 그 행사를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관광청에서 주최하는 거니까. 행사장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리무진으로 했어요. 링컨 리무진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에 가시면 뭐 아마 요새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한동안 라스베가스를 가면 무조건 그거는 했어요. 뭘 했냐면 그 슈퍼카 있죠, 슈퍼카. 제가 나중에 이 영상 끝나고 제가 그 람보르지니 우라칸을 탄 사진 하나 올려드릴게요. 뭐 약 올리는 거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가면은 그 슈퍼카들이 종류별로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포르쉐 911, 뭐 페라리, 람보르지니, 그 다음에 콜벳, 그 C 시리즈, 뭐, 뭐 부가티, 이런 것들을 내 입맛대로 고를 수 있어요. 그래서 포르쉐 911 같은 거는 조금 낮은 급에 속하거든요. 그런 건 한 300불. 그 다음에 람보르지니 같은 거는 한 400불. 제가 람보르지니 우라칸을 400불에 팔았는데, 전 뭐 다 공개를 할게요. 저는 커미션을 15% 정도 받았습니다. 손님들한테 그 옵션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돼 있냐면, 그리고 그 차만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공도에서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F1 경기장 같은 거를 경기장을 이렇게 만들어놔요. 마치 우리 영종도에 그 BMW 그 저기 체험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일단 포르쉐 까이엔을 타고 한 바퀴를 이렇게 천천히 돌아요. 그 트랙을. 그 다음에 내가 고른 그 슈퍼카를 타기 전에 한 30분 정도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레이서가 옆에 동승을 하고, 그리고 제가 직접 운전을 해서 이 트랙을 돌아요. 근데 제가 나중에는 제가 한 20번 탄 것 같아요. 그거를. 한 15번쯤 타니까 레이서가 너 또 왔냐 이러더니, 너 잘하니까 한번 속도 좀 한번 내볼래? 이러더라고요. 속도 절대로 못 내게 합니다, 원래. 그냥 1단, 2단에서 그냥 멈춰요. 람보르지니 같은 거는 기어가 양쪽으로 날개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핸들에서 조작되게. 여기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저단, 이게 고단. 그래서 그 람보르기니를 가지고 시속 240km까지 내봤어요. 아, 그냥 그거 한번 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확 가셔요. 그냥 아주. 그랬죠. 뭐 앙코르 호텔 클럽은 이제 거기 라스베가스에서 제일 핫한 클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클럽에도 가고, 거기에 그 막말로 그 기도라 그러잖아요. 문지기들이 이 저기 뭐야 세미 정장이라도 입어야지 드레스 코드가 있거든요. 아니면 못 들어가게 해요. 아무나 옷을 갖춰 입고 오시던지,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이 클럽은 그런 클럽이 아닙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공연장이 있어요. 태양의 서커스에서 라스베가스에서 항시 상연하는 그 공연이 1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3개 정도를 우리나라 패키지나 뭐 이런 데서 그 공연을 보러 가요. 그게 옵션 투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단 재밌어요. 굉장히 그 스킬도 뛰어나고, 아, 저런 건 진짜 한번 볼만하다 이런 소리를 단 한 번도 안 들은 적이 없어요. 그 앙코르 호텔에서는 일명 물쇼라고 하는 르레브 쇼라는 게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그 공연장 앞에는 뽀빠이 상이 이렇게 있어요. 뽀빠이 아시죠? 시금치 먹고 막 이래가지고 있는 그 뽀빠이 상이 완전히 순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뽀빠이 상 하나가 400억이래요. 그런 거 보는 재미가 있어요. 라스베가스는 카지노만 하는 곳이 아니고요. 이제는 그 스티브 윈이라는 사람이 원래 올드타운 있는 쪽 말고, 골든 너겟이나 이런 호텔이 있는 올드타운 쪽 말고, 지금은 스트립이라고 하는 신시가지의 호텔, 뭐 그 앙코르 호텔, 그 다음에 아리아 호텔, 이런 최고급 호텔부터 시작해서 뭐 그 헐리우드 배우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 그 플랜닛 헐리우드 같은 거, 그 이제 4성급 정도에 해당하는데, 거기는 이제 호텔이 유명한 게 아니고 그 옆에 붙어 있는 그 베니스의 수로를 갖다가 좀 재현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볼거리들이에요. 그래서 그 스티브 윈이 그 스트립을 만들 때 여기만 돌아다녀도 관광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구축을 해 놓은 곳이라서, 라스베가스는 가시면 라스베가스에서만 한
일주일을 계셔도 재미있을 만한 동네예요. 뭐 그것뿐만 아니고 벨라지오 호텔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급 호텔인데 거기 분수쇼는 라스베가스에서 제일 유명해요. 그 분수 나가기 전에 로비에 이렇게 천장 위에 있는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그거 한 장에 막 하나로 한 4, 500만 원씩 하는 그런 크리스탈이 진짜 수백 장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천장에. 그래서 그런 거 보러 이제 가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즐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그 가이드한테는 사실은 아무런 혜택이 없는 프리미엄 아울렛 그런 데 가서 쇼핑도 하실 수 있고 명품 쇼핑 가격은 좀 쌉니다. 싼 편입니다. 그런 거를 이제 즐기고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저는 이제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그때 처음으로 그 인스펙션 투어 때 렌트카를 해서 그랜드 서클 여행을 돌기 시작을 해요. 캐년 지역을. 캐년 그 오데 캐년 하고 캐년은 아니지만 뭐 모뉴멘트 밸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캐년 개념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거를 돌아갖고 오는데 대략 한 키로수를 재보니까 자동차에서 재보니까 7,500km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돌기만 했는데 마지막에 세도나도 들어있었어요. 세도나는 전 세계 볼텍스 지역이라 그러거든요. 기의 소용돌이 지역이라 그래서 뭐 발리 같은 것도 기의 소용 낀타마니 화산 같은 데가 이제 그런 곳인데 기의 소용돌이 지역이에요. 근데 그 중에 기가 제일 센 지역이 그 세도나라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볼텍스 지역을 가면 세도나는 동네 자체가 다 뻘개요. 그냥 그 토양이 그런 거라서 제가 정확하게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때 그 7,500km를 가야 되니까 연비가 가장 좋은 차가 뭐였냐면 그 도요다의 프리우스 말고 그 밑에 급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뭐 아반떼보다도 더 밑에 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옛날 엑센트급에 해당하는 코롤라라는 자동차가 있거든요. 그게 연비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빌려가지고 저는 미국은 가면 그 에어비앤비나 아니면은 렌트카 이런 것들을 쓴 그 회사가 있어요. 에어비앤비에서 안 잡니다, 저는. 그 법적으로 보호가 안 돼요. 사고가 나거나 뭐 불나가지고 뭐 그러면은 그 보상 같은 거 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호텔에 가서 삼성급 호텔이라도 호텔에 가서 모터인이라도 그렇게 자는데 제가 주로 이용하는 것이 프라이스라인닷컴을 많이 이용을 해요. 여러분들도 호텔은 프라이스라인닷컴이 아마 제일 싸거나 그거랑 거의 버금가는 게 원달러닷컴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시류에 맞춰가지고 그 전날 당일날은 힘듭니다. 전날 예약을 하시는 게 에어비앤비보다 더 유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에어라는 말을 붙이긴 했지만 B&B가 원래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제도가 정착이 돼 있는데 B&B가 베드 앤 브렉퍼스트의 약자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비싸요. 가정집을 경험하실 수도 있고 보통은 가정집에서 그런 걸 운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가정식을 주기도 하고 근데 저는 어쨌거나 에어비앤비는 어디를 가든지 비추합니다. 왜? 법적인 문제를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해결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 우버도 잘 안 써요. 렌트카를 하거나 대중교통 수단을 쓰면 썼지 우버를 잘 쓰지는 않습니다. 사고가 날지도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시작을 해요. 라스베가스에서 시작을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시작을 해서 15번 하이웨이를 타고 프리웨이를 타고 쭉 이제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 브라이스 캐년. 브라이스 캐년부터 시작을 이제 제가 시작을 했어요. 브라이스 캐년에 가시면 대략 한 정상이 3,000고지쯤 돼요.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 3,000고지 위에 포인트가 9개가 있어요. 선셋 포인트서부터 맨 마지막에 저쪽 끝에 있는 맨 마지막에 레인보우 포인트까지 9개 포인트가 있는데 9개 포인트가 이렇게 줄 서서 있는데 요 길을 한 포인트에서 한 포인트 다음 포인트로 갈 때까지는 얼마 안 걸려요. 그 위에서는 한 10분이면 걸어가는데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이 포인트로 올라오는 거는 대략 한 보통 한 포인트당 1시간 반에서 2시간 내지 긴 곳은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서 그 원래 프로그램 자체가 또 있어요. 그래서 밑에 내려가면 말을 타고 그 옛날에 진짜 그 카우보이처럼 도하를 하는 강을 건너는 말 타고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 다음에 4x4를 타고 이렇게 도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제가 브라이스 캐년을 도착을 하기 전에 이 라스베가스에서 저녁 때 출발했어요. 그러면 패키지는 그 저녁 때 출발을 못해요. 시간상으로 스케줄상으로 비행기 스케줄이나 이런 걸 효율적으로 맞추려면 못하는데 나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녁 해질 무렵에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쪽 앞쪽에서 해가 이렇게 시뻘건 게 이렇게 지고 있고 뒤를 딱 쳐다보면 또 뻘개요. 뭐가 뻘거냐? 라스베가스에 불이 하나씩 켜지면서 뻘개요. 정말로 불난 것처럼 뻘개요. 네로가 왜 로마 시내를 불사지르고서 좋다고 깨춤췄다 그러잖아요. 그거 알 것 같아요. 그때 뭐 불을 켤 거예요. 그러니까 불 지른 거예요. 그 미친놈의 새끼가. 그래서 밤 이제 쭉 이렇게 가다 보면 밤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시간상. 그 해가 지고 30분 정도 해가 지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그 운전을 해갖고 가는데 이쪽을 딱 보니까 조수석 쪽에 유리창으로 여자가 보이는 거예요. 여자가 무슨
방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마치 무한 궤도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쭉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보는 걸 느꼈는지 저를 탁 보더니 웃는 거예요, 또. 와, 털이 쭈뼛쭈뼛 다 서요. 머리털이. 어우,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러잖아요. 귀신 보는 사람들은 아는 체를 하면 귀신이 더 달라붙는다고. 그 어느새 보니까 또 없어졌더라고. 그러면 또 홀리는 게 뭐냐면, 데이비드 린치의 영화 중에 로스트 하이웨이라고 있어요. 그거 보면 굉장히 이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아주 몽환적인 그런 분위기가 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딱 그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차창 밖으로 별이 막 쏟아져요. 기가 막혀요. 그걸 한번 해보지 않았던 사람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가끔 가다가 옆으로 트럭이 이렇게 훅 지나가요. 아주 커다란 트럭 있잖아요. 트레일러 그 뒤에 이렇게 다른 거. 그거 말고는 내 차만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몰고 있는 차만. 속도를 좀 정속 주행을 하면서. 그리고 9시간 동안 운전해갖고 직선 도로를 그냥 가는 거예요. 삼천고지니까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미국은요, 이 도로가 아니면 돌아가지? 그런 거 없어요. 한 방향으로 그냥 쭉 나 있어요.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는 건 아예 길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길을 달리다가 주유소가 나오면 무조건 기름을 넣어야 돼요. 거기서 뭐 다음번 휴게소에서 넣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잘못하다가 그래갖고 차 서가지고 사막에 홀로 서 있어요. 그 캐년 지역이 다 사막 지역이거든요. 5개 주가 이렇게 5개 주가 이렇게 모이는 지역이고 그걸 관통해 가거나 이러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사막 지역이에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 차가 섰다.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갖고 운전을 해서 이제 그 브라이스 캐년 근처에 대충 도착을 하게 되면 마을이 하나 나오는데, 영화 얘기를 또 하나 하면, 우리가 아는 그 웨스턴 무비의 감독이 있죠. 존 포드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 존 포드 감독은요, 그 당시의 영향력은 지금 현재 스티븐 스필버그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그리고 임권택 감독을 제외하고는 가장 다작을 한 감독이기도 해요. 그래서 웨스턴 무비를 그 존 포드의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는 뭐죠? 존 에인을 써가지고 영화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서처스라는 그 추적자들이라는 영화를 만들기 전까지는 완전히 거꾸로 왜곡된 역사를 많이 심어줬어요. 인디언은 나쁜 놈. 원래 인디언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현지에서는 어메리칸 레지던스라고 얘기해요. 근데 나쁜 짓은 사실은 백인들이 훨씬 더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마치 뭐 어메리칸 레지던스가 머리가죽 벗기고 뭐 잔인하게 굴었다. 그거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존 포드가 죽기 전에 내가 아메리칸 레지던스 때 너무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서처스라는 영화에서는 선악의 경계가 이제 그때부터 불분명해집니다. 근데 그 캐년 지역을 존 포드 감독이 영화를 찍는 지역으로 가게 된 계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메리칸 레지던스들하고 같이 살던 백인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집단이나 좀 다른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 중에 이제 굴딩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굴딩스가 그 당시에 말을 타고 그 머뉴멘트 밸리라고 하는 봉우리가 3개 이렇게 있는 그 가끔 CF에도 많이 나오고요. 옛날에 이제 제 또래 같으면 그 전설의 미드라고 할 수 있는 에어울프라는 미드가 있거든요. 거기서 헬기가 이렇게 나오는 게 그게 모뉴멘트 밸리예요. 모뉴멘트 밸리도 제가 나중에 스틸 사진을 요거 끝나고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굴딩스라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 말을 타고 존 포드한테 와가지고 당신이 그 웨스턴 무비를 찍기 아주 좋은 장소가 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간 거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말을 타고 일주일 동안을 달려가지고 LA의 헐리우드까지 온다는 게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7,500km라 그랬죠. 7,500km까지는 안 하겠죠. 저는 이렇게 돌았던 거고. 그 막말로 절반 딱 잘라가지고 4,000km라고 합시다. 4,000km가 애들 뭐 어디 마실 가는 것도 아니고 아줌마들이 동네 마실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존 포드가 이제 그 노력이 가상해서 한번 가보기로 하고 거기서 영화를 이제 찍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가기 전에 배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태프들도 있고. 그 배우들이 머물렀던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호텔이 하나 있는데 그 호텔에도 귀신 나온다고 그런 소리가 많아요.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 귀신 나온다고. 어느 방에 가면 무슨 귀신이 나온대더라. 그래갖고 방마다 실제로 그 웨스턴 무비에 나왔던 배우들이 이 방에 머물렀다 그러고 사진이 붙어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잘 때는 존애인 방에 방 알려줘.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다시 또 홀린 얘기를 하자 그러면 브라이스 캐년에 도착을 했잖아요. 야, 세상에 이런 또 이런 풍경이 있구나. 그래서 그전에는 정상 포인트에서 그냥 밑에 내려다보기만 하다가 저 혼자 이제 갔으니까 혼자 갔어요. 또 내려가보자. 등산도 하는데 1시간 반밖에 안 걸린다는데. 자, 그래서 물을 2병을 혹시 몰라서 물을 2병을 챙기고 그 다음에
샌드위치 싸온 거를, 참치 샌드위치 싸온 거를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초코바 3개를 넣고, 그 다음에 그 뭐죠? 커피 믹스 2개를 해서 이제 가요. 여러분들 그 커피 믹스가 요물인 게 찬물에도 잘 녹아요. 300ml짜리 병에다 넣어가지고 그 믹스를 한 2-3개 정도 풀어가지고 막 이렇게 쉐이킹을 하면 금방 녹아요. 써먹어보세요. 그리고 맛있어요. 다 녹아가지고. 그래서 홀린 듯이 또 분명히 며칠 전에 설악산에 가고 홀렸는데 또 내려간 거예요. 미친 짓을 한다고. 그래갖고 쭉 따라 내려가서 거의 그라운드까지 내려갔거든요. 삼천고지에서 거의 한 1500고지까지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거기 평지 같은 곳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다운 포인트로 가는 그 정말로 무슨 뭐 나무로 만든 팻말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팻말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1시간을 갔는데 정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려오는데 1시간 반? 1시간 지났으니까 2시간 반이잖아요. 30분만 올라가면 되는데, 뭐, 그 정도 되면은 뭐가 위에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있잖아요. 사막 지역에 가서 요 초기값의 민감성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조금만 각도가 흔들려가지고 길을 벗어나잖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어디 딴 데로 가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대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발자국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 낮이었는데 그 차에서 봤던 그 여자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 이러는 거예요. 오라고. 그 순간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게 씨발 나를, 죄송합니다 욕해서 말이 튀어나왔네요 그냥. 저게 나를 죽일라 그러는 걸까 아니면 나 살려줄라 그러는 걸까 고민을 한참 했어요. 한 3분 정도 오만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러다가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아서 따라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한 30분쯤 걸으니까 정상이 보이더라고요. 다음 포인트가 보인 거예요. 아, 저 구신이 나를 살려주려고 그랬구나. 그때 알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내려가고 다음 포인트에서는 절대로 안 내려가고 포인트별로 9개 포인트는 다 가봤어요. 풍경이 어떤지. 차를 몰고 무조건. 그리고 기름은 만땅 채우고 무조건 줄 서가 보이면 무조건 만땅 채우고.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사진 얘기했잖아요. 그 캐년 지역 중에 엔털러프 캐년이라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사진 중에 사진 가격이 제일 비싼
경매에서 제일 비싼 호텔을, 비싼 사진을 찍은 곳이 그 엔털러프 캐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호주의 사진 작가가 엔털러프 캐년으로 이렇게 쭉 빛이 내려오는 걸 찍어가지고 그 만든 사진인데, 그 사진 제목이 고스트예요. 고스트. 사진 포인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절대로 그 다음부터 제가 혼자서 그런 미친 짓을 나는 절대로 안 하리라, 그렇게 마음 먹었던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었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었으면 좋겠는데 재미없다면 여태까지 이렇게 긴 시간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요. 그냥 재미를 들으세요. 그거를 뭐 제가 귀신 나오는 걸 믿어달라 이런 얘기도 아니고, 그냥 쟤는 뭐 그런 경험을 했겠구나 그때, 그리고 정신이 약간 저 홀려가지고 돌아가지고 저런 소리도 하는구나, 미쳤구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재미 위주의 말은 일단 요걸로 하나 마치고요. 나중에 간간히 뭐 여행사 제가 인솔을 20년 넘게 했으니까 재밌는 얘기들이, 얘기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얘기를 못하는 게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혹시나 보게 되면 저거 내 얘기인데, 씨 왜 내 얘기를 저렇게 하지? 허락도 안 얻고, 그런 게 많아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로 빙산의 일각이에요. 아라비안 나이트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얘기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좀 중간중간에 이제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초자연 현상 1탄은 이걸로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박계였습니다.